저희가 준비한 1위입니다. 오늘 헌재 판단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건 최상목 권한대행의 잘못이다. 이렇게 오늘 판단을 했습니다. 국회의 선출권은 독자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서 임명할 수 없다. 이게 오늘 헌재의 판단인데요. 일단 오늘 이 판단 크게 봤을 때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또 하나의 궤변이 나왔다. 이건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복잡하니까 도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청구 취지가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주의적 청구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예비적 청구 취지가 있었는데 예. 주의적 청구 취지는 뭐냐면은 마은혁 그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 주의적 청구를 인용했으면 마은혁은 이미 지난 1월 달부터 예. 헌법재판관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각하했습니다. 어허. 왜냐?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라고 하는 게 예.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뿐이지 이 사람이 임명됐는지 말았는지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비적 청구 이런 부분들이 각하가 되거나 기각이 될 것을 예정하고 예비적 청구가 뭐였냐면은 예. 피청구인 최상목 그 대행이 네, 되겠죠.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이게 예비적 청구였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갖다 내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이게 실체적으로 국회에다가 이러한 그 권한이 있느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절차적으로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별개 의견을 낸 세 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회 의결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고 예. 나머지 5명의 그 대다수의 재판관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거는 국회의장이 방어적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권한쟁의라는 거는 국회의장이 국회 권한이 침해돼서 방어적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논리를 갖다가 세웠는데 도대체 이런 논리를 어떻게 궤변이다. 예. 구성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헌법학자들의 어마어마한 비판이 쏟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저는 별개 의견 내신 분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왜요? 왜냐하면 별개 의견이라고 하는 건 결과에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 결과에 어떻게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마은혁이 즉시 임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 의결이 없으면요. 당연히 이건 각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 의견이 아니라 소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밝혔어야 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굉장히 이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또 다른 법조인인 장윤 변호사께 바로 질문 드릴게요. 왜냐하면 정혁진 변호사 얘기는 이거예요. 여기 화면에 나왔지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판단을 하면서도 이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적법성, 그 본회의 의견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5대 3으로 여기서 의견이 갈렸어요. 별개 의견 낸 사람,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뭐 대략적으로 보수 성향 아니냐? 장윤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지금 한창 평의가 있을 대통령 권한 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이게 오늘 여러 가지 핵심이었거든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최상목 대행이 바로 임명하지는 않을 걸로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평의와 평결에 들어갈 가능성은 좀 낮게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 8명이 전원 일치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 어떤 권한이 침해됐느냐? 3명을 본회의를 통과시켜가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추천한 3명의 재판관이 이 국회 절차를 다 거쳤는데 예. 최상목 대행이 그중에 2명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선택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한 거. 왜 그러냐면 이런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헌법에 돼 있습니다. 헌법에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임명권만 가진다는 데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둘만 딱 합니까? 다만 여기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
기관 대 기관의 어떤 그 다툼이 있을 때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게 권한쟁의 심판이다 보니까 예. 이게 국회의장이 기관으로서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단독적으로 할 수 있냐? 3명의 재판관이 이건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사후 추인이 있었으니까 적법하다, 문제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임명 보류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잘못이다. 헌재가 이제 이런 판단을 하니까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여당 의원들이 극렬 반발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선고기일이 26일로 잡히면서 결과적으로 저는 대법원 판결이 한 2개월 정도면 대법원 판결이 날 거라고 보거든요. 탄핵 재판도 사실 탄핵 재판이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인용되면 2개월 내에 또 대선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좀 변칙적인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아니 마흔여 임명했으니까 재판 한 번 더 열어서 재판 갱신하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탄핵 재판의 결론이 어찌됐든 늦어지는 거거든요. 임명 촉구 결의한다는 것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가 나서서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들고 가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는 것과 이게 어떻게 의사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돈 안 갚는 사람한테 가서 빨리 돈 갚어라고 하는 것과 돈 안 갚았으니까 그럼 나 이제 법원에다 소송 제기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요건이 어떻게 같냐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각하하지 않고 인용 결정한 것은 다른 실체적인 내용을 떠나서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얘기. 헌재가 계속해서 여러 절차 위반하고 있다. 이재명 재판보다 이렇게 되면 탄핵 심판 늦어진다. 오히려 민주당의 딜레마 아니냐.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도 극렬히 반발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여러 헌법재판소의 절차보단 이현정 의원님, 네. 윤 대통령 측의 여권에서는 마흔여 후보자 자체에 대한 성향을 좀 문제 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흔이억 후보자는 이제 판사가 되기 전에 인민노전이라고 그래서 아주 이 노동운동 인천 지역에서 이 노동운동의 중심적인 단체였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어떤 정책 관련된 그걸 입안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 이후에 본인이 이제 이 사법고시를 봐서 판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 시절에도 꽤 이 노동계 어떤 친화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고 노회찬 전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정계선 재판관과 마은혁 후보자 이 두 사람이 다 서부지법 출신이에요. 예. 서부지법 지금 지원장과 서부지법 부장판사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저 9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한 곳에서 2명이나 이렇게 헌법재판관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또 그동안 국회 관례상 여야가 1명씩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1명씩 하는 임명하는 관례를 이번에 깨버렸어요. 그러면서 야당이 국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해버렸습니다. 힘에 비춰서 국민의힘이 수용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굉장히 관습과 어떤 우리의 상례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사실상 이제 이번에 이 탄핵을 한다면 이미 결과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이렇게 임명을 하면 사실상 이제 어떤 전적인 이 어떤 균형추가 안 맞아진 게 아니냐. 뭐 진보 쪽으로 쏠리는 거 그렇죠. 아니냐. 뭐 이 너무 얘기.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 이 문제 제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는 마흔억 후보자의 성향도 성향이지만 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마흔여 후보자 건 처리에 서둘렀냐.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마흔여 후보자 건 판단을 헌법재판소는 2시간 전에 돌연 연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헌재의 여러 졸속, 운영, 운행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선고 2시간 전에 돌연 연기를 했습니다. 이에 헌재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은 무리한 운영으로 파행을 일으키고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시간 전에 돌연 연기하면서 이거 헌재가 의견도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이거 부랴부랴 속도전 낸 거 아니냐는 비판도 여권에 있었어요. 근데 서영주 대변인, 네. 앞으로 중요한 건 이런 거 같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분명히 당장 임명을 안 한다 그래서 여러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임명해서 9명이 완전체가 된다고 하면 마은혁 후보자는 아직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진도를 못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딜레마 아니냐. 마은혁 후보자 헌재가 임명하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최상목 권한대행은 고민할 게 없어요. 이 마은혁 임명을 보류할 때부터 이미 직무유기에 대한 죄를 저질렀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헌재에서 당신은 그런 권한이 없어라고 뒤늦게 판단해 줬으면 예.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3명 중에 2명은 임명하고 1명은 어떤 성향을 따져서 아마 임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야 합의가 2명은 됐고 1명은 안 됐다는 해기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임명을 해야 되고요.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가서 헌재가 평일을 거쳐서 마은혁 재판관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에 같이 참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를 하더라도 갱신 절차를 거쳐서 간다면 뭐 2주, 3주 뭐 늘어날 수 있다고는 보나 이미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또 이게 변론 갱신의 문제가 또 해소된 게 아니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헌재 판단이나 저는 헌법재판소 결론적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이 9명으로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심판에는 참여하지 않게 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은혁 재판관을 이 대통령 심판에 참여하게 하면 또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불공정하다,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이런 그 어떤 성향에 대한 분석들을 하는 것들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원칙입니다. 헌법재판관도 그래서 333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예. 국회도 여야가 다양성을 갖고 가는 것이지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성향을 갖다가 하는데 그러면은 대한민국 재판부에 어떤 사람들이 재판하겠어요. 예.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보수 진보를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이다라는 말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